오히려 현재 앞은 더 많은 애국 국민들이 나와서 심지어는 철야로 그리고 텐트를 치고 모두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 사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까지도 우리를 아직까지 위험지역은 아니지만은 미심지역은 지역이라고 지정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있는지 잘 알 것입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현재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는 무인 시경입니다. 그런데 저 국회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반국가 세력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모두 일어난 것입니다. 정광훈 국민의장님께서 수차례 수년 동안 경고하셨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대통령께서 몸을 던져서 계몽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이제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태위태하게 지금까지 왔는지 우리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국가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뭉쳐서 이 여건,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 안보 시민단체 총연합은 지금 벌써 매일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에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약식 국민회를 하고 난 후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국기를 당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김해! 바로 애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약식이기 때문에 지금 반주는 없습니다. 애국가 제창 하나 둘 셋 넷. 이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순국순교하신 애국자들을 생각하면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은 지금 주권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 8명에 의해서 이제 그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본 헌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헌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념으로 똘똘 무장된 사람들끼리 이념을 견제하는 재판관 숫자가 몇 명이냐 따라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왔다 갔다 하게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이 되느냐 아니면은 기각이 되느냐 각하가 되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탄핵 인용은 바로 우리가 조선인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반드시 각하해야 됩니다. 헌재는 아직도 모든 여건과 조건이 사기 공작임에 밝혔었음에도 아직까지 선고 날짜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스스로 잘 알 텐데 국민들이 염망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 텐데 그리고 법리나 모든 걸 따졌을 때 각하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 텐데도 미적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결정을 내려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헌재는 사기 공작 탄핵을 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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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한 분 한 분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보시민단체 총연합 상임고문이신 이정민 전 국방차관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주야로 모여서 이 추운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특별히 이 단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조 말에 세계가 크게 변할 때 당쟁만 하고 잡아들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는 그런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세계는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지금 세계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정정도 중지하고 여야 모든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해야 되는다. 그런데 이 종북 좌파 이재명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29번에 걸쳐서 탄핵을 했다 이거죠. 이거는 정말 우리 국민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우선 제가 작전참모부장으로서 계엄 계획을 관리했습니다마는 계엄은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을 때에 계엄을 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근데 이 종북 좌파 부정으로 당선된 국회가 29번의 탄핵을 통해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그리고 대통령이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다 깎아버리고 그리고 이 모든 종북 좌파가 각 조직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대통령 노릇을 못하게 했다 이거죠. 이때는 계엄을 하게 돼 있다. 근데 계엄을 한 것은 내란이다. 그래서 이거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국회가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에 안 되니까 두 번째 탄핵을 결의했다 이거죠. 이것은 말이죠. 일사부조리의 원칙을 위배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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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원천적으로 무효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ROTC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ROTC 출신은 24만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조직에 다 들어가 있다 이거죠. 이 ROTC 조직 이걸 정말 국가를 운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각 분야에서 안정적인 역할에 큰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ROTC가 일어났기 때문에 각 대학에 지금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대통령 임기 맞출 수 있다 이거죠. 가진 고통이 올 것을 다 알면서 이 계엄을 했다. 이것은 그리고 국민을 깨우치기 위해서 계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고시를 9번 이 9번 이거 대단하다 이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서 헌재에서 표를 할 때 9번에 여기 출석을 했다 이거죠. 이것은 국민들에게 정말 이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이 국민이 나서서 정광훈 목사님들 말씀하시지만은 국민의 이 저항권으로서 나라를 지켜달라. 이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선 우리 대통령 끝까지 아주 강건하시라고 한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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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에게 경고합니다. 이거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데 이 종북 좌파
그리고 이재명 진영에서 여기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충성하면 안 됩니다. 쥐 판사 보셨잖아요. 그 사람은 진영을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는데 그 힘을 발휘했잖아요. 우리 헌법재판관들은 쥐 변호사를 닮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은 여기서 정당한 그런 판결을 안 한다면은 제2의 이완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여기서 똑바로 한다면은 우리 유관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재판관들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와 역사 그리고 나라를 위하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을 영원히 가게 하기는 이것을 기준 삼아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헌법재판관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예,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민 전 국방차관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행정부가 도저히 못 견뎌서 하는 것은 계엄령입니다. 행정부의 저항권이죠. 국민이 견디지 못하면은 국민 저항권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저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는 국민 저항권으로 대통령을 구해내고 이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응천 스님 잘 아시죠? 네, 불교계를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자. 응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각하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3년 동안 30번째 줄 탄핵으로 정부를 마비시킨 내란 세력이 누구입니까? 민주당 이재명 아닙니까? 내란 수괴들의 우두머리 이재명을 적가 구속하라! 이 민주당이 간첩 잡는 법 지연시키는 이유는 민주당 내에 정가자가 41%나 된답니다. 국가보안법 간첩협의 정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통해서 우리 불교 신자들도 스님들도 완전히 계몽령 되었습니다. 불법 탄핵, 탄핵 공장, 불법 체포, 불법 구금, 불법이 이 상식이 되어버린 민주당의 줄 탄핵이 기각되면서 완전히 쫄아가지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암살 제보 때문에 두문불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재명은 당연히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해야만 맞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이재명 자기를 죽인다는데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사회부 기자들이 확인한 결과 그런 요청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쇼입니다. 완전 요게 뻥이라는 거 아닙니까? 뻥. 그럼 쇼. 맞습니다. 쇼입니다. 그럼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탄핵이 각하된다는 정보를 들은 걸까요? 그래서 겁에 질려가지고 잠적한 걸까요? 아니면 그걸 핑계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꼼수일까요? 꼼수입니다. 아무튼 거짓말 하나는 타고난 천성인가 봅니다. 역시 이재명답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이런 인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기가 찹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믿을 곳은 우리 국민밖에 없습니다. 탄핵 각하가 나올 때까지 모이고 뭉치고 외쳐서 국민 저항권으로 싸워서 이깁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응천 스님의 탄핵 각하를 외치는 목소리 다 들었죠? 이제는 2030을 비롯해서 청년들, 불교도, 천주교, 전 국민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지금 나라를 지키려는 우리 대한민국 세력이 모두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반국가 세력은 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현역 때부터 간첩이라면은 물머리를 가리지 않고 때려잡는 조영호 장군, 삼성 장군이 화가 날 때를 나서 나왔습니다. 조영호 장군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충성! 헌법 전문 교수이신 허영 교수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이번 탄핵건은 반드시 기각되든지 각하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헌재가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판결을 하게 되면 국민은 분노에 차서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이 아마 가루를 만들 거라고 그렇게 모든 국민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든지 탄핵을 이끌어가려고 안달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저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선거 사태가 제대로 처리되게 되면은 의회가 해산되고 국회의원 직위를 잃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탄핵을 해보려고 꼼수를 써서 가진 발광 어거지를 다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국회의원들 될 리 없습니다. 저들은 정말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데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도 이놈들이 엉터리 같은 놈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그 윤상원 의원은 만약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국민의힘 당원 108명 전원이 사퇴해서 의회가 헌법 기능을 발휘할 수 못해서 해산될수록 가자 하는 맞습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하도 답답하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이 그런 생각까지 하지 않은 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다음에 현재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거로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를 또 하게 되면은 그놈들은 누가 당선시키느냐? 선관위에 의해서 마음대로 당선되고 낙선되기 때문에 이런 선거를 하자 말하고 이것은 완전히 국민의 주권을 도적질해간 탈취한 악랄한 악마들이 하는 짓을 하게 되고 국가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망하게 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결정을 이번에 헌법재판관 8명이 해야 되는데 어디 멍청한 놈을 다시 가라는 말이야. 소장 대행이라는 놈이 대통령한테 3분의 시간도 못 줘가지고서 에이 나쁜 놈. 뿌리치고 말은 국민이 뽑은 우리 국민 전체가 뽑은 직선으로 뽑은 대통령을 그렇게 무시하는 놈의 헌법재판관 대행은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물러나라. 그뿐만 아니라 한덕수 대행이라든가 대통령 대행이라든가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은 저들이 탄핵 소추해서 헌법재판소에 보낸 순서대로다. 그렇지 않으면 중요도에 따라서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놈들은 말이야 엉뚱한 사람 먼저 하고 진짜 중요한 사람 해야 될 사람은 심리도 안 하고 그냥 있는데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문행배 헌재 소장 대행이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데, 그럼 헌재는 각종 비리가 있고 그 채용도 전부 엉터리로 하고 우리는 직원회사와 가족이 이 가족회사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도 아마 흥기박산이었을 겁니다. 이거 헌법 재판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 그런 기관이 생기지 않도록, 비리를 저지르는 기관이 생기지 않도록 판단해야 되는데, 오히려 도와주들 판단을 하는 헌법재판관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짬짬 미루다가 그런 판단을 계속한다면 저들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4.19 때같이 국민이 피를 흘리지 일이 없도록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바르게 판결해서 바로 각하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당장 각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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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 네, 우리 조영구 장군님 말씀이었습니다. 청년들이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국민의 뜻과 법률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면 가로를 만들어버리겠다는 전달을 했습니다. 온 국민이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지금 모든 정황과 조건을 봤을 때 사기고 공작이 틀림없습니다. 이 헌재는 자기들이 살아나려면 빨리 각하하고 국민에게 대통령을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헌재는 즉시 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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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엔 또 무서운 분 나왔습니다. 전국 대학 총국연합회 회장이시고 고대 국동계 회장이신 강군열 회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충성! 검사가 경찰로부터 범죄자 한 사람을 인도받아가지고 법정에 절도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할 때는 절도 혐의로 기소했는데 막상 재판이 시작되니까 이 검사가 절도 혐의를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재판이 가능한 재판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재판은 중단돼야 되는 재판인 것입니다. 국회와 헌재가 똑같은 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옳죠. 윤석열 대통령을 걸어서 탄핵 소추할 때는 분명히 내란죄를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의를 해서 헌재에 소추했는데 재판이 시작되니까 이 국회 쪽에서 내란죄를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건 완전히 안고 없는 찐빵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시작돼서는 안 되는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헌재는 지금이라도 당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하는 것을 즉각 각하라! 각하라! 그리고 또 증언을 채택하는 것도 헌재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무슨 말이냐?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진행 중인 재판에 진행되고 있는 그 모든 재판 기록이나 증거를 헌법재판소는 절대로 채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 대통령께서는
지금 두 가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이 그것이고, 또 하나는 서울지방법원에서 하는 형사재판이 그 하나입니다. 그런데 헌재가 어떤 증거를 선택했느냐? 지금 서울지방법원 형사 25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해서 제출한 증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증거를 헌재의 증거로 채택하는 불법을 저질렀으니, 이 어째 문영배에 대해서 사퇴를 권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문영배는 사퇴라! 사퇴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에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재판관들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8명 가운데 이미선이라고 하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동생이 민주변호사회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나는 헌법재판관이고 동생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책임자입니다. 이러니 이 이미선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선은 이미 공정한 재판의 선을 넘었다. 그러므로 이미선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정재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재선은 그 남편이 국회 쪽 변호사인 김희수와 한방을 쓰고 있는 같은 사무실의 변호사입니다. 그러니 이 김희수가 그 정재선의 남편에게 속삭속삭하고, 이 정재선의 남편은 이 이부자리 밑에서 자기 아내에게 속삭속삭하면서 이런 재판이 진행되면 이 헌재의 재판이 공정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정재선도 이미 공정한 선을 넘었다. 그러므로 정재선도 사퇴하라! 사퇴하라! 우리 헌법재판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용을 판단하든지 아니면 기각을 판단하든지 엄청난 저항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인용을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하면 우리 광화문 세력의 엄청난 혁명 세력의 반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기각을 선택하게 되면 저 민주당과 민노총 그 다음에 전교조의 엄청난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인용을 하던 기각을 하던 폭동과 혁명은 불부듯 뻔하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솔로몬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재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각하 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향해서 붙이는 호칭이 대통령 각하 아닙니까? 맞아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기각이 돼야 됩니까? 인용이 돼야 됩니까? 각하가 돼야 됩니까? 각하. 윤석열 대통령은 각하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걱정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각하라!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문열 회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사기 공작이 다 탄로났습니다. 이거 갖고 계속 심의한다는 말도 안 됩니다. 즉시 각하가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계엄령을 선포할 때 반국가 세력의 뿌리를 뽑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거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빨리 기각을 시키든지 각하를 시켜서 대한민국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그야말로 헌재를 지금 여기 다 서가 다니죠. 인민재판 끝에 헌재는 가로된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고대 구국동대장이 나왔으면 이제 연세대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우리 유관모 연세대 구국동회장님 나왔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원입니다. 충성.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독일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용감한 청년이었으며 목회자이고 시사학자였습니다. 그분 이름은 본 해포입니다. 본 해포.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여기 어떻게 써있느냐면 악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똑같다. 그장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풀이는 반드시 쫓아내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반나치 운동을 하다가 히틀러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39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전관 목사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신문 방송을 할 때마다 써붙이는 글이 표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하면 미친놈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한번 하겠습니다. 미친놈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미친놈에게 운전대 맡길 수 없다. 지금 미친놈이 누굽니까? 이재명! 이놈한테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지쳐놓고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습니다. 정당했다. 그걸 부정하고 헐뜯고 욕하는 놈은 전부 이건 부정한 놈들입니다. 아주 가만히 집어넣어가지고 쌍을 발랄 그런 놈들입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매주 플랜카드를 보면서 느끼는 플랜카드 몇 마디만 여기서 외쳐보겠습니다. 첫째는 불법 수사, 불법 구속, 공수처를 해산하라! 해산하라! 우리가 한남동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당하기 전에 경찰 3,500명을 동원해서 구속할 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떳떳이 걸어나왔습니다. 여기를 나를 잡아놓은 3,500명의 경찰도 우리 국민이고 이를 봉하는 경호들도 나의 국민인데 여기서 불상사는 절대로 안 된다. 내가 나가겠다 해서 떳떳이 걸어 나와서 구치소로 했습니다. 이것이 나가고 이것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 번 더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때 제가 가서 보니까 젊은이들이 처음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끼리 어깨를 툭 드시며 물어봤더니 자기는 여 나온 지 이틀뿐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소감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서글프네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인가. 대통령을 체포하러 경찰을 동원하고 대한민국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의 수반인데 이걸 체포하러 온다는 게 한편으로 너무 서글프다. 아시아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도 아닌데 이런 것이 너무 창피하다 이런 얘기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여의도에 그 젊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바람을 휩쓸었죠. 그게 누굽니까? 우리 광화문에는 윤석열 대통령 전관 목사님이 있고 여의도에는 전한길이 같았습니다. 그 알고 보니까 두 나라 전시예요. 광화문 전광훈 여의도 전한길 다시 한번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우리 광화문 전광훈 여의도 전한길 이 두 사람이 현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것이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데 언론이 제대로 보고를 안 해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언론이 바로 서서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대통령 계엄 선포가 정당했으면
모든 것은 부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각하는 이번 8명의 이번 주에 아마 선거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틀림없이 우리가 전부 각하대회입니다. 우리 탄핵은 전부 탄핵은 각하하라! 각하하라! 헌법재판관의 양심이 대한민국의 장래를 좌우합니다. 우리는 헌법재판관의 양심을 보여서 전부가 각하되기를 바랍니다. 전부 각하하라! 각하하라! 이상 맞습니다. 네, 유관모 회장님의 절절한 호소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이번 계엄령과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각성시키고 교육을 했던 정광훈 국민혁명 의장이 없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정말 아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슬기로운 국민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모두 일어서서 함께 나아갑시다. 모두 광화문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이번에는 육사 구국동지 그리고 우리 구국 안보단체의 공동회장이신 김충일 전 국방대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동지 여러분, 지금 헌재소 앞에서는 상당한 비장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텐트에는 많은 애국동지들이 단식 투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앞에 가보니까 20하루째 단식하는 분도 있고 일주일째 단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분도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 상을 경쟁히 보지 마라.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안보 시민단체 총연합은 이들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계엄의 목적이 옆에 우리 김수열 대표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조치였습니다. 이 계엄은 그동안 우리 광화문에서 광화문 세력들이 끊임없이 외치고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여름에 부정선거 관련해서 다행스럽게 선관에 근무 중인 한 의인이 양심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들의 음모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언론사들 와 있지만은 이 내용을 샅샅이 파헤쳐서 국민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반국가 세력들은 언론을 이용해서 조작해서 많은 국민들이 미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가 광화문에 수백만이 나와서 집회를 할 때 반대쪽에 경복궁 쪽에는 이재명이 나와서 수천 명 데리고 연설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엉뚱하게 이재명이 연설한 배경에 우리 광화문 세력의 배경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얼마나 우습, 이 조작하는 거 보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놈들이. 한번 웃읍시다. 다시 한번 웃자. 여러분, 또 일부 메이저 신문에서 보면은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69%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러나 정직한 언론사에 의하면은,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이미 대통령 지지율은 최하 52%가 넘는데 어떻게 69%가 탄핵을 지지한단 말입니까? 이러니까 이게 엉터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래서 조중동 각성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영 정치인들 또는 뭐 우퍼 인사랍시고 어떤 놈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는 자기는 계엄은 반대하지만 그러나 탄핵에 대해서 인용하든 각하든 그거는 존중돼야 한다. 이따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엄교회 목사라는 놈이. 그러면은 애초에 전제 조건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계엄을 반대한다면 그 말을 빼고 했으면은 설득력이 있는데 그 말을 넣는 바람에 이 목사는 어영 목사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개목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개 목사입니다. 이놈은. 그리고 충암고 이사장이라는 놈이 그 좌파 집회에 참가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뭐 부끄러운 충암고 출신이라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언론사에서는 이것을 반복해서 앵무새처럼 계속 보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언론사들이 편중돼서 보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재명이가 뭐 탄핵이 되면은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자기는 연평대 뭐 꽃게밭이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자기가 굉장히 이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에 대해서 희석하는 겁니다. 아까 꽃게밥 되는 게 뭐 우리 누가 자기를 꽃게밥 만듭니까? 이렇게 하면서 뭐 동정표를 얻고 하려는데 어림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구호를 함으로써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 각하 요거 두 가지만 외치겠습니다.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만세! 우리의 영적 지도자 정광훈 목사님 만세! 정광훈 목사님 만세! 감사합니다. 네, 김출 교수님 말씀대로 헌법재판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엿다이 말한 놈은 바로 그게 부역자입니다. 부역자 알겠죠? 속으로는 인용되더라도 너희들 참아달라. 엿다이 소리입니다. 대통령께서 부정선거를 증거를 뽑겠다 했는데 지금 증거가 태산처럼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얼마나 못된 작자들인지 다 나왔죠? 가족회사 아닙니까? 가족회사! 이 가족회사를 빨리 해체해야 됩니다. 또한 지금 대통령 지지율 났는데 지지율이 52%가 넘고 AI한테 물어보니까 70%에서 80% 사이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헌재가 좀 맹비장면적거리는 거 용서할 수 없죠? 사기 공작 탄핵 즉시 각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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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번에는 ROTC 자문위원이신 오풍영 의원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유튜버 여러분, 오늘도 대한민국의 심각한 비상사태를 혁명하고자 연일 투쟁에 앞장서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65년 전 고등학생으로 4.15 부정선거에 한거 거리에 나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 종북 좌파들은 가진 음모와 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을 창탈 지배하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절대 종북 좌파들에게 지배당하지 않을 굳건한 힘이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굳건하게 건재 제2의 건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광화문 애국 시민과 정광훈 애국 동지 지도자가 앞장서 있습니다. 셋째, 4.19 혁명 이후 65년 만에 4.19의 후에 10, 20, 30 젊은 학생 신세대들이 연일 전국에서 시국선언 그 미세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넷째, 한미 동맹의 굳건한 약속을 지킬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의 부정선거 척결의 의지, 친중 공산 세력 척결에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민주당 극좌 불순 세력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음모가 날이 갈수록 밝혀지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가 하루를 치솟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탄핵은 원천 무효입니다. 정북 좌파 내란숙의 이재명을 구속하라. 문영배와 그 일당을 척결하라. 윤석열 탄핵을 각하라. 윤석열 만세.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네, 오풍영 의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아주 고등학교 때 이미 이러한 큰 운동을 참가해서 너무나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국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이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체제 수호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제2의 건국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그러한 결의를 다시 한번 또 하기 위해서 김규석 사무총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국민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친중매국노 친북 주사파에 의해 장악된 대한민국이 직면한 정치적 안보적 위기와 법치 국회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숨어있던 반헌법적 반국가적 세력들의 실체를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내란몰이로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앞장선 민주당의 감처질을 의심받는 박선원 의원과 홍장원의 접촉, 박지원, 김병주, 박범계, 부승찬 의원 등이 각종 분을 어떻게 해요하고 허위 진술을 강압했는지 야당 국회의원들의 선동과 공작기를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법치를 모래가시킨 우리법연구회 등 사법 내부 사조직 출신들의 공수처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 등도 조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운동을 숙주 삼아 공산주의 운동이 진행되면서 문형배 같은 자익 소화병에 감염된 소영웅주의적 냉동주의자들이 양상되었고, 이들은 북한 통진부의 통일선전 사업의 지원으로 각 거점에서 진지를 국축하고 요새화 해방구호를 완성하며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협하는 암적인 세력이 되어 있는데 이들도 속아내야 합니다. 또한 중국 화웨이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선거 내 부정선거 의혹과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듯 80%이 나올 만큼 편중된 특정 지역 인사들을 고용한 인사 왜곡과 878건이 넘는 불공적 불법 행위도 조사 대상이며 다수 야당 국회와 헌정의 관계,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선관위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모습 등 대한민국을 총체적 위기로 내몰고 있는 헌법기관의 단합 행위도 조사해야 합니다. 최근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12월 3일 비상계엄을 간첩죄를 의심받는 박선원, 박지원, 홍장원 등이 공정하여 탄핵했음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으며 특히 박선원과 홍장원의 증거이로 메모, 동일 필적 감정 결과와 특전사령관 각 종군의 양심 선언적 녹취 발언 등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망나기가 된 박범계, 김범주의 증인회유 등 국회의원들을 앞세워 여론선동으로 내란이라고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내란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든 과정에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 집행이 계속되는데 헌재가 이를 무시하고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결정을 한다면 국민들은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 시스템을 바꿔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복구하고 국민들의 참여 여론을 통해 정치개혁과 개헌은 물론이고 냉전 시대 분당국에서 조직 개념을 확립하고 친중 매국노, 친중 주사파 등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안보 태세 재건 방안, 체제 전쟁으로 인한 국민 통합 방안 마련, 급변하는 국제 전세에 참전할 수 있는 영변한 외교 전략 등을 국민과 함께 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 네, 김규석 사무총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빨리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본래 위치로 올려놔야 합니다. 저 종북주사파, 반국가 세력, 그리고 중공의 대한민국 홍콩아 이런 것들은 하루속히 우리 국민들이 속기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순국결사대 김영선 부단장의 말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동지 여러분, 오늘 저희들을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을 난도질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헌법을 난도질하는 이 헌법재판소를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박살을 내야 됩니다. 박살. 이런 헌법재판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우리 선량한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보다 더욱더 깨끗하고 청렴합니다. 성실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진실됩니다. 모든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을 난도질하는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자진해서 저 동해바다로 투신해서 그야말로 꽃게밥이 되십시오. 여기 꽃게도 없다. 연평 들어가라.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선량한 국민들은 법으로 다스린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지들은 가진 불법을 다 자행하면서도
떵떵거리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담을 허물면 뱀에게 물린다고. 니들이 이 법을 허물었기 때문에 역사는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자유와 민주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저 사악한 종북 주사파 민주당을 비롯한 중국 좌파들은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을 염원하고 있지만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탄핵은 이거는 체제전쟁인데 체제전쟁. 이거는 여야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사회주의의 싸움입니다. 이 체제를 무너뜨리고 공산사회주의로 가면은 국민이 뭐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을 출마할 때에 출마의 변이 있습니다. 그거를 잠깐 제가 대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선에 출마합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과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넘어 제가 해야 할 일은 국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겠다는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나라, 사람들의 희망을 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지켜왔던 검사로서 경험과 권력과 부패와 맞서 싸운 정치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정권에 의한 부당한 압박과 해이에 굴하지 않고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싸워왔습니다. 이제 그 싸움은 더욱 큰 무대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두 가지 목표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첫째,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유가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가 안보와 평화를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강력한 안보와 경제적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이 모든 목표는 국민 여러분이 원하시는, 다시 말해 정의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래왔듯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희 출마는 결코 개인적인 욕심이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가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 함께 이 싸움을 이겨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쳐 이 위대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반드시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마해변을 하신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일으키겠습니까? 내란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니들 민주당은 그야말로 니들이 내란 세력이다. 민주당을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내란의 괴수 이재명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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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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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이, 필살.